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넘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국가공무원, 즉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에 대한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마침 오늘 딱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일정이 끝나자마자 지금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영상 해설하기 전에 제가 미리 공지해드리면, 제가 원래는 한능검 시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강사인데 아마 상반기 내로 제가 공무원 한국사 어플도 지금 곧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4월에서 5월쯤에는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무원 한국사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능검도 동시에 풀어본 입장에서 최근 공무원 한국사 시험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진짜 옛날 시험의 경우에는 진짜 소위 한두 문제 진짜 킬러 문제를 위해 가지고 약간 좀 진짜 지역적인 거를 공부를 해야만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요즘 시험은 그런 거 없이 좀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알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무난하게 돼요. 오히려 한능검이 조금 더 그러면서 지역적인 문제들을 옛날보다 많이 내고 좀 까다로운 그런 통합사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면 오늘 시험은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시험 국가직을 좀 특징 보여드리면, 확실히 옛날 시험에 비해서는 일단 빈출 사료의 그 비중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료 자체도 되게 지역적인 게 많았었는데, 오늘 문제에서 나오던 사료들은 그래도 좀 한국사 역사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할 만한 메이저한 사료들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기형 유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좀 꼼수 가능했던 게,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이후에 있던 역사적 사실 문제를 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모르더라도 선진에서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것만 비교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확실히 시기형 문제도 옛날보다 조금 쉽게 풀 수 있게 내는 트렌드가 있고, 제가 보기엔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6번이나 12번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들도 조금 추론력이 중요했던 거지, 흐름만 잘 파악했다면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합격 컷을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95점 잡았고,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 솔직히 합격을 위해서라면 100점 맞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옛날 시험에 비하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은 이 정도는 사실 100점 맞는 게 맞고, 진짜 실수했더라도 다른 과목 잘 봤다고 가정했을 때 한 95는 무조건 받아야 아마 합격권에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그 공무원 수험생분들 필기 합격해가지고 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 드리며 저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 핵심 키워드 되게 잘 다뤘거든요. 보시면 여기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포인트랑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기의 경우에는 금관가야가 중요하고, 후기의 경우에는 대가야가 이게 뭐 연맹의 맹주 되었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전기 후기만 잘 구별했으면 이 문제 포인트는 대가야인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럼 바로 그냥 이 포인트대로 보면은 1번 진흥왕에 의해 멸망했다. 뭐 근법들이 있잖아요. 금관가야는 버풍왕에 의해서,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나부를 바꾼 거는 백제 26대 성왕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3번 지방행정구역을 5경 15, 62조로 나눈 거는 발해 선왕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4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한 거는 고구려의 장수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목을 그냥 그대로 넣었으니까 바로 해서 들어갈게요. 1번 진대법이란 구유제도를 시행했다. 자, 진대법이란 거는 곡식을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는 춘대 추납의 원칙을 지킨 건데, 이거는 고구려 9대 고국 천황 때 한 겁니다. 관련이 없고요. 2번 건원중도 발행되었으나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맞아요. 이 고려시대는 뭐 건원중부,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구 등 온갖 화폐들이 발행됐었는데, 솔직히 조선 후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덜 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무 이때보다는 화폐 교환보다 물물 교환하니까 굳이 왜 화폐를 써야 되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화폐의 이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 후기쯤에 이르러가지고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많이 등장할 때쯤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이때는 광산 개발까지 하면서 약간 돈을 버는 분홍층이라던가 그런 계층들이 새로 등장했었죠. 관련 없고, 정통적 농업기술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거는 조선 4대 세종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가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중요한 사료가 들어간 대표적인 문제 케이스예요. 보시면 이 문제 사료는, 자, 일단은 조선은 아시아 요충을 가져와가지고 반드시 다툼 불러올 거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랑 땅덩어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얘가 흔들리면은 뭔가 되게 요충지로 중요하니까 러시아가 조선 노려볼 거래.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요충지니까 러시아는 이 조선을 노릴 것 같아. 그럼 얘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 중국과 친해지고 일본과 친해지고 특히 미국과 연합한다. 그래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연합할 것을 강조한 러시아 남하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얘는 황준원의 조선 책략입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내용 보시면 돼요. 1번, 강화도지역 체결 이전 조선에 널리 퍼졌다. 자, 조선 책략은 1880년 이후 그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유포되는데, 강화도지역은 1876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2번,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가 된 건 뭐 병인양요, 신명요, 오펠트 도구 사건 이런 거겠죠. 애초에 설립 시기도 1871년이야 얘보다 앞이에요. 3번,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을 불켰다. 자, 말 그대로 영남 만인소 상소를 말하는 건데, 자, 이때 당시에 아니 괜히 그 미국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친했다가 러시아 화를 불러오면 우리 손해 아니야? 왜 굳이 그런 정책을 하는 거야? 하면서 반대했었던 게 이만순의 영남 만인소 상소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에 의해 소개되었다. 자, 영선사는 얘보다는 늦게 파견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애초에 김윤식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 김홍집이라 썼죠. 그래서 애초에 인물도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얘기했었던 좀 빈출 사료가 들어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사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문제는 끝까지 안 읽었으면 실수할 수 있는 만한 문제였어요. 보시면, 자,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반란이었다. 자, 구식군인의 반란,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사실 얘만 보면은 이모군란 같이 좀 둘 다 되는데, 구식군인이 반란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모군란인 건 알겠는데 이것만 읽었으면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얘로 진짜 찍으신 분 없길 바라는데 더 읽어봤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무조건 끝까지 읽는 습관이 중요한데, 보시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했다. 첫 번째, 조선이 청나라의 종주국인 걸 인정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 인정받았다.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랑 관련된 거, 한성과 양화진을 개항한 거,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조청상민 추력 무역 장정을 뽑았어야 돼요. 자, 뭐냐면, 자, 이거는 조선과 청나라의 그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무역할지 그런 거에 대한 조약을 맺은 건데, 재물포 조약은 일본과 맺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누구랑 맺었는지가 일단 안 맞아요. 안 맞기도 하고, 얘는 배상금 지불이랑 일본의 공사관에 군대주는 인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잘 봤어야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위화도 해군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아까 이 문제가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도 사실 문제라 했는데, 자, 뭔 얘기냐면 이 시기 이후에 있는 사실인 거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거면은 3개는 이후일 거고 1개는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떻게 반대로 보냐면, 선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게 얘보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 내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게 가장 일찍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보다도 더 이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위화도 해군의 경우에는 1388년에 그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압록강에서 군대를 회군한 그 사건을 말한 건데, 당시 뭐 그래서 최영과 대립했었죠. 근데 나머지 키워드 보시면 과전법이 실시된 거, 위화도 해군 이후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기 위한 정책, 얘 맞고, 정몽주와 사회된 건 거의 조선공국 직전이기 때문에 얘도 맞고, 한양을 돕 이전한 것도 이제 조선 이후 역사도 사실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근데 황산대첩의 경우에는 얘는 선지가 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당시 위화도 해군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황산대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조금 그 자신의 위상을 알리면서 조금 떡상한 건데, 그걸 감안하면은 일단 얘는 연도 자체도 일단 1380년이라 맞지도 않고, 이걸 계기로 일단 뭐 요동정벌에 얘 괜찮겠다 싶어서 보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다음을 논설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사료의 포인트를 제대로 안 이해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자를 아시는 분들, 그 솔직히 국가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국어로 공부할 테니까 한자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이거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보시면 이나를 목노와 오노라는데 옆에 잘 보면 이 한자를 읽었으면 이건 바로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일야 방송 대곡이거든요. 이거 들었으면 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보시면 이 문제를 만약 이거 갖다 못 풀었다면은 천만 뜻밖의 오개조가 어떻게 제출되었나 이걸 포인트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토 후작의 본인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당시에 이 논서 작성한 장지연이 매일 뭐 목노와 우노나 하면서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그런 논서를 실은 건데, 약간 조약의 내용 갖다 보던지 아니면 이거랑 관련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고를 사고는 게 중요했었고, 보시면 1번 한성 순보를 창간한 거. 자,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그런 정부의 소식 알리는 그 근대 신문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체가 안 맞고요. 한국통사 저수란 거는 박은식님. 자, 독사신론의 경우에는 신채호님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서, 이것도 뭐 미완서 논술 같은 건데, 뭐 사실 이 키워드 자체는 그만 파악할 테니까 보시면 황성신문의 주필을 역임했다는데, 애초에 이 시일야 방송 대곡이 게재된 곳이 황성신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그러니까 신문을 창간한 거랑 주필은 다른 게, 신문을 창간한 거 진짜 뭐 사장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주필이란 거는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시일야 방송대국 자체가 주필로서 내가 이 신문을 중심으로 글을 쓴다, 약간 이런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시일야 방송대국 보고 황성신문이다 이렇게 풀었으면 문제는 쉽게 풀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7번 밑줄친 왕의 제2기관에 편찬된 서적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 포인트를 보시면, 자, 홍문관 설치했다, 경연을 다시 열었다. 자, 그 홍문관 설치, 경연 부활, 그리고 이 왕도 공부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살인 세력이 등용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뭐 김종직이라던가 이런 인물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쉬운 키워드는 경연을 활성화했던 거라 홍문관 설치했다, 이걸 갖다가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조선 9대 성종 관련된 역사도 사실인데, 볼게요. 1번 대전 통편의 경우에는 조선 정조 때 기존의 경국대전이랑 속대전을 보완해서 만든 법전이고요. 동사강목의 경우에는 역사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좀 편찬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인 건 알겠는데 어떤 왕인지 헷갈릴 수 있어 적어드리면은, 얘는 정조, 얘도 정조, 훈민정음 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훈민정음 조금 쉽게 풀었은 그런 신경준의 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영조시기이기 때문에 둘 다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종 시기의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특정 분야를 되게 완성시킨 것들이 많거든요. 뭐 국조의례, 예법, 경국대전법, 악화계, 뭐 음악, 동국여지 승남, 지리 등 약간 특정 분야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라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이 일으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웅천주 도독 헌창이 일으킨 반란이니까 당연히 김원창의 난을 말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김원창의 난 관련된 걸 보시면 됩니다. 기어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이거는 김원창의 난이 아니라 고려 최충원 정권 때 발생한 만적의 난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공주지역이나 국가 같은 거 제가 세운 건데, 반란국 같은 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게 묘청의 그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묘청 같은 경우는 그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를 썼는데,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거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 맞아요. 이 김원창이 나는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걸 이유로 이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거랑 약간 연결되는 게 리을인데, 보시면 무효랑 직계가 단절되고 내무랑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자, 일단은 이 통일신라 하대 반란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통일신라 하대가 들어왔을 때부터 무효랑 직계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나를 왕으로 될 만했었던 인물이 김주원인데, 당연히 이 김주원 쪽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여기 당시에 그 왕이 됐던 거는 내무랑계가 아니라 원송한계예요. 원송한계.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라는 거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제 무효랑 직계는 당연히 근데 내무랑이 아니라 원성관계라는 걸 파악하는 게 좀 중요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원창이랑 어떤 세력들이 대립했었는지 그런 신라 왕실의 그런 대립 같은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이 키워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다음 사건 이후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대청국의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대요. 그러니까 짐이 정보가 왔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대청국의 황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청국의 황제. 그러니까 이거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사실 이 문제가 특정 시기 이후에 있던 사실이니까 선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문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전묘호란이 발생할 때는 그때는 황제가 아니라 후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의 시점인 병자호란이 발생할 당시에는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황제가 직접 군대 입고 이게 쳐준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생김새도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1번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맞죠? 병자호란 결과 청과 굴욕적인 그런 군신관계를 체결한 걸 담은 게 삼전도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이괄이 나뉘었다. 자, 이거 1636년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얘는 1624년입니다. 시기 안 맞고요. 인조가 강화도로 필요했다. 이거는 선지가 조금 애매한 게, 굳이 강화도 필요한 걸 보면은 병자 호란보다는 정묘 호란이 조금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병자 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란 하려 했었는데 이 청나라도 저것들은 맨날 몽골 때도 그렇고 맨날 그 전쟁 발생하면 저기 강화도 도망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강화도로 가려는 군대를 잘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친 게 남한 산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선지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맞는 게 정묘호랑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가 없고, 4번 정봉수가 용골산성 한정한 거 역시 정묘호란이기 때문에 시기가 이거보단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예전에 직접 하는 거면서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좀 쉬웠어요. 솔직히 오히려 그 문제가 조금 더 키워드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바로 해서 들어갈게요. 일단은 그냥 이거 그냥 순서대로 설명드릴, 그냥 기억용 D&D 할게요. 자, 13도 창의구 결성됐다. 자, 이거는 1907년에 약간 정미의병에 관련된 건데, 당시에 정미칠주학을 맺으면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한 거에 불만을 가지고 일부 대한제국 군대라던가 뭐 당시 뭐 유생 뭐 평민들 다 함수해가지고 만든 의병의 군대이기 때문에 얘는 개항기 시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방군은 10정을 조직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을 조직한 게 핵심이고요. 다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거는 국왕 호위 부대에 말한 건데 조선 22대 정조 때 키워드입니다. 중앙군은 2군 6기제 운영했다는데 이건 고려시대 중앙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2군의 경우 뭐 의양군, 용호군, 뭐 6기제는 뭐 겁나 많으니까 패스하더라도 그냥 고려시대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통일신라, 고려, 정조, 개항기 때문에 나라, 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밑줄친 이 회의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그 광복부터 정부 수립의 역사도 사실만 제대로 알았으면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보시면 미국, 영국, 소련의 삼국의 외무장관이 모인 이 회의라고 하는데, 이거 통해 가지고 미소공동위원 설치랑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방안 등이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회의를 생각하면 되는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입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지금 특정 시기 이후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흐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운형, 안재용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먼저 되었는데, 당시에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군정이 진입하면서 안돼 우리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아직 우리가 도와줄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한국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열린 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전의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말이 안 통해 가지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안 되다 보니까 해산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승만 그 정읍 발언을 계기로 좌우합적 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좌우합적 실현칙이 발표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단체가 활동 못해가지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지만 결국 그 단체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유엔의 남북문제 이관해가지고 그 결과 5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그 성립된 제헌국회에서 뭐 농지개혁법이라던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만든 거예요. 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흐름들을 반영했을 때 얘는 솔직히 거의 광복 직후쯤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얘만 이전의 역사도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사료가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익숙한 키워드 잘 봤으면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사료 진짜 알았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지만 좌평 사택적 덕의 따님 사실 얘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서는 제가 파악했을 땐 얘밖에 키워드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좌평이라던가 사택적 덕 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그나마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백제거든요. 백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걸 보고서 추론을 했었던지 아니면 이 사료에서 진짜 알았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자평 사택조도 뭐 관련된 이거랑 관련된 사료는 미륵사예요. 미륵사. 그러니까 백제 거의 말기쯤에 역사도 사실이랑 관련된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1번 목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 있었다. 자, 미륵사 내부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제라던가 미르스한 키워드 뽑았으면 이건 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대리석 만든 10층 석탑은 뭐 대표적으로는 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던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는데 이건 뭐 처음에 개성지역 이건 뭐 서울 종로에 있었으니까 애초에 지역이 안 맞고요. 국가도 안 맞고 성주산문을 개충한 낭해 화상탑비 이 낭해 화상탑비는 굳이 말하면 최치원이 만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를 연결하려면은 일단은 통일신라쯤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산문이란 말이 나온 거 자체부터가 애초에 통일신라 구산선문 중 하나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파악했다면 애초에 국가가 연결이 안 됩니다. 틀렸고 4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쌓아 만든 모전석탑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경우 국가만 잘 구별 썼더라도 풀 수 있었는데 이 백제란 키워드를 잘 뽑는 게 좀 제가 보기에 중요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조선 세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하는데 자, 세조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억 사병을 협파했다. 자, 사병을 협파한 거는 얘가 아니라 3대 태종입니다. 틀렸고요. 지편전을 폐지하였다. 이 조선세조 때는 약간 좀 신화말 듣기 싫어해가지고 야야 나 가르치지 마. 야야야야 니 너무 똑똑해지 마.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약간 왕권 강화로 해서 신화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지편전 폐지랑 경연 폐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경국 대전을 완성하였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세조는 경국대전 완성한 게 아니라 편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키워드 좀 바뀌었다면 이거 다 될 수 있었는데 틀렸고요. 자, 리을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이때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태종 때 시행했었던 그러니까 6조 의결사항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계한 6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4번 가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사실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얘기하는데 자, 가의 경우에는 한인의 구자 상서인데 이거는 거의 상하이 임시정부 마지막쯤이기 때문에 1931년 한국광복군은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1940년 국민대표회의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방향성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서 1923년 주석 부속제로 개헌한 건 5차 개헌을 말하는 거예요. 5차 개헌. 이건 1944년이기 때문에 그냥 연도를 그냥 아셨으면 이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 메이저한 키워드라 사실 공무원 하고서 준비하신 분들 이 정도 연도는 다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순서는 라가 돼가지고 3번이 됩니다. 자, 15번 가 시기에 또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 연도 문제인데 보시면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거 볼게요. 일단 1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는 1924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조금 뒤고요.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설립된 거는 1886년입니다. 너무 옛날이에요.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1919년에 도쿄의 청년 유학생들이 이걸 먼저 발표한 다음에 3.1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연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이고 보안의 주도로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는 1904년이기 때문에 일제감정기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그냥 연도 문제이기 때문에 큰 해설 없이 연도로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6번. 가의 제2견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사료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했어요. 보시면, 자,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 막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종이 법왕서를 옮겼었고, 누구를 왕이 올렸다. 그리고 김치양 등의 그런 뭐 외척 세력들을 죽였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사료는 강조의 정변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강조가 군대 일으켜가지고 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이 왕을 즉위시켰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걔는 대량 원군이 현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사실을 고르면 되는데 1번 윤관이 별무관의 편성을 건의한 거는 15대 숙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외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 안동을 피난한 거는 얘는 31대 공민왕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희의 외교 답판으로 강동육주 지역을 획득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 둘을 잘 비교했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성종 때는 거란 1차 침입 방어했었고, 현종 때는 여러분들이 성종 때랑 달리 2차, 3차의 침입 방어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강동육주니까 얘는 성종 때고, 초도대장경 조판 시작된 건 2, 3차쯤 이제 들어갈 때쯤 했었기 때문에 그 현종 때는 그런 거란의 침략을 부처임을 방어하기 염원하는 그런 불교 경전에 대한 조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 먼저 가. 순종이 인산일을 기하여 그러니까 운동이었다는데, 그러니까 고종의 인산일의 경우에는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에 발생한 건 60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1926년에 발생한 거고요. 자, 나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그런 충돌을 계기로 학생들이 그런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과 만세 운동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1929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 이렇게 내면은 보통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가 신관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성질을 안 봤는데 아마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1번 신관회가 창설되었다. 맞네요. 그 뭐냐면, 자,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정우회선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개혁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민족 유해당 운동의 발생 결과 신간회란 연합 성격의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간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 파견해서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진짜 역사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안 보고서 얘기했던 게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고 실제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 진단학회가 설립되었다. 진단학회는 굳이 따지면은 그 역사 실증로 연구를 말한 단체인데 얘는 193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이후로 안 맞고 조선 형평사가 성립된 거는 얘보단 조금 이전이에요. 1923년. 그리고 대구에서 국제부상 운동 시작되었다. 뭐 물산장려 운동 나왔으면 뭐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부상 운동 시작된 거는 1907년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 1930년대 있다 사실 오는 거. 자, 선지 좀 문제 좀 제목 대충 던진 것 같은데 바로 볼게요. 연도. 자, 1번. 비밀결사인 조선건국동맹. 이거는 여운형 선생님이 광복 직전에 그 조선건국 약간 조선의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단체인데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1944년이고요. 중국 관내에서 김원봉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을 만든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정부가 설립된 건 1910년대예요. 틀렸고 서해를 통제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1920년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역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문화선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송나라 사신 서금이 언급됐어요. 서금. 자, 송나라 사신이에요. 그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료의 내용 자체는 싹 다 고려 청자랑 관련된 거 말한 건데 이거 최근 한능검 기초에 나왔던 사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풀었다면은 이 문제는, 자, 우리나라 국가마다 당시에 중국 국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뭐 수나라, 당나도 있을 있고, 뭐 고려 시대는 송나라, 원나라, 조선 시대의 경우에 명나라, 청나라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걸 보고서 고려 시대인 걸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럼 고려 시대의 문화에서 옳지 않은 거 사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를 보시면 얘네 세 개는 대표적인 고려 시대 후기의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거든요. 고려 시대 후기에.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악글자 따가지고 봉부스,
봉부스 맛보고 약간 이렇게 외우라고 시킨 하는데 얘는 다 고려시대고 구례 화엄사 각황전만 유일하게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 사례이기 때문에 얘만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20번 다음에 설명한 단체. 자, 여기 보시면 각야날이라는 걸 지정했고 기관지 한글 창단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딱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은 한글 수호 단체인 건 알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겹치는 게 두 개거든요. 자, 대한자강에는 공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등을 전개한 애국계몽노 단체고 조선 광문에는 1910년에 만든 단체인데 얘는 그런 고전에 대한 그런 간행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한글 수호는 아니고 약간 옛날 문화 수호하는 거 약간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문연구소는 이런 기관지라던가 뭐 각야나 이런 거 지정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좀 키워드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각야나 관련된 거 조선연구에 이렇게 문제 풀어서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문연구소는 내봤자 약간 학부화를 설립 되었다 이런 거 나오고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아니면 그 우리말 큰사전 약간 이런 키워드 나오기 때문에 한글 수호 단체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했다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국가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